4시에는 이성대 뉴스 썰기입니다. 시작해보죠. 네,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And what will you and your administration do to improve the state of gender equality in this country? 자, 정상회담에서 나온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질문이군요. 불편한 질문. 지난 주말 한미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자, 미국 매체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질문을 한 게 지금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 사회자가 이제 기자회견 끝났습니다 했는데 잠깐만요 그러면서 기습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질문 한번 다시 보실 텐데요.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내각은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자,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다. 한국과 같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여성의 대표성을 향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한 거죠. 자, 보통 한미 정상회담에서는요, 저도 여러 번 참석을 해봤지만 기자로서 자, 미국 기자 같은 경우에 보통 미국 대통령에게 주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네가 하고 싶은 질문을 막 하긴 해요. 다만 이제 이번에처럼 한국 대통령에게 미국 언론이 질문하는 거는 좀 이례적이고 그것도 정책 현안이 아니라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다라는 거죠. 자, 윤 대통령 그러다 보니까 대답하기 전에 잠깐 생각하는 모습을 짓더니 바로 답변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각의 장관 그러면은 그 직전 위치까지 여성이 많이 올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가 한 각 직역에서 그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첫 한미 정상회담이라서 다른 주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가 핵심이었고요. 공급망 협력, 경제 동맹, 한반도 핵 억지력 강화. 근데 미국 언론이 우리 정부의 남성 쏠림 현상, 왜 여성 대표성이 떨어지는가, 어떻게 향상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한 거는 좀 이례적인 모습이었어요. 바꿔 생각하면 이제 미국 언론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좀 이례적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실제로 지금 국무총리나 장관급,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수석 5명, 합치면 한 22명 중에 여성은 3명밖에 없습니다. 자, 차관급으로 넓히면 차관급만 41명인데 그중에 여성은 2명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성 편중 인사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긴 했었죠.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런 인사 지적에 대해서 할당이나 안배는 하지 않았다. 해당 분야의 가장 전문가 능력 위주로 뽑았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 정부의 첫 내각은 어떻습니까? 상징성이 크죠. 그 인사 자체가 메시지다. 이런 식의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자, 윤석열 정부의 그 첫 내각을 보면 다양성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고요. 심지어 이제 엊그제였나요? 지난주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역시도 이런 인사에 대해서 비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 바로 옆에 있었던 바이든 대통령. 네. 자, 바이든 정부 어땠습니까? 지난해 초에 새 정부를 만들 때 내각 절반이 비백인이었던 유색인종, 오바마보다도 더 역대 최고였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첫 흑인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였죠. 또 첫 흑인 국방장관. 이런 식으로 윤석열 정부와 비교되는 다양성 측면에서 상당히 비교가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능력이 없는데 무조건 할당하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근데 미국 언론 입장에서 남성 편중 내각이 문제가 있어 보이니 그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면서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대답은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보장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사실 이 대답 자체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답이 이제 좀 눈에 띄는 그 대목이 있는 건데요. 자,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성이 고위직으로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 이런 거를 이제 바꿔 얘기하면 구조적인 차별이 여성에게 있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유리천장이 있었다.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자, 윤 대통령은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차별은 어떤 남녀의 집합적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별적인 문제다라고 대선 기간에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말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자, 구조적인 차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있긴 있는데 그 문제는 개별적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야당이나 이런 쪽에서 상당히 비판은 나왔었죠. 자, 정상회담 대답을 봐도 그렇고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가 더 필요하다고 했으니 윤 대통령도 구조적인 성차별이 있었다,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거는 인지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또 추후에 대통령실에서 나온 해명을 보면은 또 그런 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게 어제였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한국 기자들이 추가로도 질문을 했죠. 자,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남녀 문제에 있어서 구조적인 성차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냐? 과거에는 없다라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좀 변한 거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대변인실에서는 그 생각의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바뀐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 설명대로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보장돼야 된다. 더 적극적으로 기회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조적인 차별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답변의 모순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구조적 성차별이 없는데 여성에게 기회를 더 보장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주력 지지층인 젊은 남성들이 어쨌든 이 모순적인 얘기를 들으면 뭐 어떤 말이 맞는 거지?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이렇게 좀 혼란이 올 수도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해명 때문에도 혼선이 빚어지는 거죠. 구조적인 차별이 없는데 왜 더 적극적으로 기회를 보장하느냐? 그런 건 안 된다라는 측면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건데, 자, 왜 그러냐? 결국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젠더 문제에 관련돼서는 입장이 좀 뚜렷하지 않은 데서 논란이 계속 이어졌는데 이번에도 그런 연장선상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에서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자, 여가부를 폐지한다면서 어떻게 여성들에게 기회를 매우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남성만의 정부를 만들어 놓고 성평등을 향상시키고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다시 근데 이번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질문한 워싱턴 포스트가 과거에도 윤 대통령의 여성 정책 관련 논란이 된 적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대선 직전이었죠. 저희가 3월 초에 뉴스 썰기에서 한번 직접 다뤄봤었죠. 나는 페미니스트다. 물음표였지만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서면 인터뷰에서 했다고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에서 기사를 썼어요. 그가 페미니스트냐는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 이 보도가 나갔더니 당시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오보다, 사실과 다르다, 정정 보도를 요청할 거다 얘기했고 윤석열 당시 후보도 나는 페미니스트 발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상당히 이 당시에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그때 저희가 썰면서 기억이 납니다. 선거 막판에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지지하던 젊은 남성층들이 반발을 하자 진화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뭐 그때 워싱턴 포스트가 없는 말을 맞는 것이냐 아니면 오역이 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논란이 일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논란이 되자 이 워싱턴 포스트의 기자가 아예 그 서면 답변서의 원문을 자신의 SNS에 공개를 했어요. 자, 보시면은 자, 후보님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답변을 보시면 자, 여러 가지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러한 차원에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워싱턴 포스트 기사는 제대로 나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당시에 캠프 측에서 이 입장을 잘못 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젠더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였단 말이에요. 또 민감한 이슈잖아요. 자, 이런 이슈에 대해서 캠프 측에서 후보의 입장을 제대로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측면 분명히 논란이 된 측면이 있는 거죠. 네, 앞에 그러한 차원에서 페미니스트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맥락이 좀 잘 읽어봐야 하는 게 페미니스트라 갖는 그 의미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좀 다른 의미로 좀 저희가 컨텍스트를 좀 살펴보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페미니스트라 생각합니다. 이게 좀 이 앞부분에 좀 또 보시면 써 있지만요. 성차별과 불평등을 현실로 인정하고 이런 불평등과 차별을 시정하게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젠더 이슈 관련 매우 애매모호한 입장들.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다시 키워드를 처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나온 불편한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자, 젠더 이슈 관련해서 뭔가 좀 더 애매모호한 입장이 이어진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불편한 질문이 계속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른바 이대남 전략이 지난 대선 화제가 되면서 젠더 이슈가 우리 정치의 핵심 의제로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핵심 의제이기도 하죠. 이제 미국의 언론들도 주목하는 한국 정치의 단편일 수도 있겠습니다. 미국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젠더 이슈고요. 이성대 뉴스썰기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들 사이 고민을 했지만 답이
사이